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좌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드승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주간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 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전,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조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 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 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고쿠우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 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시노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시노쿠보 일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시노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시노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 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시노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 등의 성지로 불린 하라주쿠입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방문객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대부분의 가게가 고사 직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그나마 한국 브랜드와 관련된 매장은 나은 측에 속하는 편이죠. 아모레퍼시픽 일본 지사 관계자는 고투 트래블 이후 한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라인프렌즈 측 역시 방탄소년단과의 캐릭터 협업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라인프렌즈 매장을 방문한 한 고등학생은 하라주쿠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시노쿠보는 한국적인 것들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라서 좀 더 끌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게 세련된 유행에 속했었는데 말이죠. 2020년인 현재는 상황이 역전돼 고등학생이 말한 듯이 한국적인 게 더 세련됐다는 것처럼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포털 라쿠텐 조사를 보면 한국은 5년 연속 10대 여성들이 패션을 참고하는 국가 1위를 지키며 Z세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민간 교류가 수개월째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셜 네이티브 세대이자 Z세대로 불리는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중 고교 교복은 주름진 스커트에 재킷의 조합이거나 세일러복이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1970에서 80년대 교복과 유사한 모습인데다 색상조차 갈색이나 남색처럼 어두칙칙하죠. 그에 반해 한국 교복은 타이트한 스커트나 주름이 큰 치마, 베스트로 옷맵시가 좋고 일본 교복보다 색이 화려한 느낌이기에 10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의 인기로 수요가 생기자 한국 교복 대여점이 일본 도쿄 시노쿠보의 문을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여점을 찾은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유행어인 인생샷을 찍으며 한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맥주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발광하는지 말이죠. 물론 어느 한쪽의 것이 우수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창의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맥주자를 포함한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산다, 일본에게 발광한다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입을 함부로 놀렸고 그 결과 강력한 입국 규제로 인해 하라주쿠의 상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노쿠보에는 지금도 한국의 유행을 즐기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죠. 현재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한류를 통해 일본에서 또 어떤 한국의 문화가 유행할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에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